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7일이고요. 아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원 전 의원이 떠납니다. 도대체 어디로? 그리고 이번에 떠나면 돌아오기는 하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한동훈 관련해서도 충격적인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제원 전 의원 어디로 떠나느냐? 싱가포르로 떠난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러 떠난다는데요. 해양금융도시 부산의 비전을 싱가포르 유학에서 찾겠다라는 것이 장제원 전 의원의 입장입니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싱가포르 유학길에 오릅니다. 세계적인 해양금융도시에서 부산의 미래 비전을 찾겠다는 게 구상입니다. 이와 같은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차기 부산시장 출마의 포석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형준 시장과는 협력적 관계다라고 단호하게 밝히면서 내년 말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이고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 그때 고민해 보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유보적인 태도지만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 정치인들의 발언을 보시면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부산의 비전을 찾겠다. 그때 가서 고민해 보겠다. 부산시장을 정조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장제원 전 의원은 부산 진구 일대에서 진행된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1년간 새로운 정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라면서 싱가포르 외에도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등에서도 연구를 이어가서 부산이 해양과 금융을 기반으로 어떻게 도약할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올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장제원 전 의원의 이와 같은 행보에 대해서 부산시장 출마를 위한 포석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장제원 전 의원은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박형준 시장이 성공한 부산시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면서 지금으로서는 중앙정치에서 못다한 꿈을 이루고 싶은 욕망이 강해서 1년 후 돌아와서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 임기 이제 4년 차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니까 실제로 임기가 2년이 남아 있는 상황에 뭐 돌아와서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돌아오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뭐 장관이라든지 중앙정계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는 뭐 지방에서 부산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뭐 둘 다 열려 있다라는 뜻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제원 전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2026년 지방선거가 정권 심판론과 맞물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4년 차, 임기 3년 지나고선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윤석열 정부의 마무리를 위해서 소명을 다하겠다라는 것이 장제원 전 의원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정치인 장제원을 키운 곳이 부산이라면서 부산 발전에 있어 당연히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장제원 전 의원의 입장인데요. 그러면서도 부산시와 정치권을 향해서는 22대 초반, 22대 국회 초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산업은행법 개정안 이거 부산으로 빨리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대해서 지금 뭐 동맥경화가 걸려 있죠.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등이 우선 처리 법안에서 빠진 상황이라면서 실력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장제원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의 1등 공신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원조 친윤의 핵심 인사입니다. 18대 총선에서 부산 사상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되었고요. 20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는 또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파란만장한 정치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데요. 2022년 대선에서는 삼선 중진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계 입문 과정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고 대선 승패를
갈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그리고 안철수와의 합당 이끌어낸 것은 바로 장제원 전 의원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역할을 했던 게 장제원 전 의원이고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누구보다 아쉬움이 크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장제원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3년이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라면서 그 4대 개혁에 대해서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한 것이다. 이건 정말 특별한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다만 정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면서 국민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내용은 좋은데 홍보가 안 되고 있다. 사실 이거는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자, 한편 장제원 전 의원은 비서실장, 행안부 혹은 해양수산부 장관 등의 하마평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토로했습니다. 입각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면서도 하지만 총선 불출마부터 시작된 백의종군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상황인데다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새롭게 출범한 한동훈 지도부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직 평가하긴 이릅니다. 라면서도 책임 정치에 대한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정치는 결과를 두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총선을 이끌었던 수장이 바로 당대표를 맡은 거 의아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한동훈이 계속 얘기하는 당신과 민심을 언급하면서 당신과 민심에 의해 선출됐다고 하니 잘하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문현답이죠. 당대표 나오는 거 의아한 일이에요. 근데 정치는 책임을 지는 건데 총선 패배 책임 안 졌잖아요. 한동훈. 어쨌든 됐다고 하니 잘해보세요. 그런데 이 말에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동훈 두고 봐봤자 끝까지 못 갈 것이다. 책임질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책임을 강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불출마로 4선 고지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회 삼아 자신의 정치를 개척하겠다라는 게 목표인데요. 장제원 전 의원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무척 어렵고 힘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스스로 정치적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싶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희생을 한 사람 유일한 장제원이 유일하죠. 그리고 본인이 약속한 백의종군 윤석열 정부에서는 임명직 맞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년 정도 싱가포르 유학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인데 본인이 공부도 하고 또 새로운 내공도 쌓고 또 새로운 비전이 확보가 되면은 어쩌면은 윤석열 정부 후반기 장제원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윤석열 정부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으면 본인이 얘기한 바로 책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의종군이라는 게 뭐예요? 백의종군은 직함이 없을 뿐 실제로 종군을 하면서 전쟁을 벌이는 거죠. 투쟁을 해나가는 거예요. 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도쿄, 그리고 샹하이 갔다 오는 건 좋아요. 갔다 와서 분명히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우리 모두 같이 미래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